네, 안녕하십니까. 2010년 2회 전기산업기사 2과목 전력공학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을 좀 보시면요. 개폐서지를 흡수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의 약어는 그랬어요. 개폐서지다, 개폐서지. 우리 이상전압을 먼저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상전압에는 크게 외부 이상전압이 있고요. 내부 이상전압이 있습니다. 외부 이상전압은 뇌에 의해서 뇌에 직격되는 직격뇌가 있고요. 유도례라는 게 있습니다. 유도례. 그 다음에 내부 이상전압에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면 스위치를 온오프 할 때 생기는 개방하고 폐로할 때 생기는 개폐 서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 이상전압에 다른 말로 지속성,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이상전압이 있습니다. 지속 이상전압. 자, 지금 개폐서지라 그랬으니까 내부에서 생긴 이상전압 중에 개폐서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개폐서지는 개방할 때 이상전압이 폐로할 때 이상전압보다도 훨씬 큽니다. 그래서 개방할 때 이상전압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 이상전압이 서지로 나타나는 거죠. 서지. 얘를 소호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가장 좋은 방법은 얘를 제거할 수 있는 서지 흡수기를 설치하면 됩니다. 서지 흡수기, 다른 말로 서지 어레스트라고 하는 SA를 설치하면 됩니다. 약어가 뭐냐 그랬는데 서지 어레스트의 약어는 SA겠죠? 답이 2번에 있네요. 2번. 네,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22번을 보시면 다음 중 표준형 철탑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요. 철탑의 종류를 보면 A형 철탑, B형 철탑, C형 철탑, D형 철탑, E형 철탑, 특수 철탑으로 구분됩니다. 자, A형 철탑 같은 경우는 3도 미만. 그러니까 나라는 한 개의 철탑이 있는데 다음 철탑까지가 직선이냐 아니면 약간 각도가 꺾인 철탑이냐. 3도 미만일 때는 A형 철탑이라고 합니다. 얘를 다른 말로 직선 철탑이라고 합니다. 직선대라고 합니다. 직선 철탑. 다음에 B형 철탑은 3도 넘어서 20도까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C형 철탑은 20도에서 30도까지를 C형 철탑이라고 얘들을 무슨 철탑이라고 하느냐? 얘들을 각도가 생긴 각도 철탑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D형 철탑은 우리 변전소나 이런 데 가시면 뭐 선로가 이렇게 날아가고 이렇게 막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뭐 서울로 가고 시흥으로 가고 수원으로 가고 이런다고 하면 이 변전소에서 얘네들 전선을 전부 다 끌어모으는 철탑이 있어요. 얘를 우리가 D형 철탑, 다른 말로 억류철탑이라고 합니다. 억류형 철탑, D형 철탑이라고 합니다. 걔를 다른 말로 우리는 뭐라고도 하느냐? 인류형 철탑이라고도 한다. 인류형 철탑이라고도 합니다. 다음에 2형 철탑은 내장 철탑입니다. 내장형 철탑이다. 여러분들이 뭐 직선주 10기마다 1기를 내장형으로 해라 라는 설비 시간에 배운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2형 철탑이라고 하고요. 특수 철탑은 말 그대로 특수한 곳에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뭐 표준 경관을 넘어서 너무 길이가 길어진다 그럴 때 특수하게 좀 제작을 다르게 해서 만드는 철탑, 특수 철탑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다음 중 표준 철탑이 아닌 것은 내선 철탑이 되겠네요. 그죠? 1번. 내선 철탑. 자, 23번을 보겠습니다. 23번은 전력계통의 전압 안정도를 나타내는 PV 곡선이다. 다음 설명 중 적합하지 않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는데요. PV 곡선은 여러분들 기기 시간에 많이 배우셨을 거니까 기기 시간에 좀 배운 걸 가지고 대략 말씀을 좀 드려보면 가로축을 P 출력으로 하고 세로축을 V라고 한다면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전동기 예를 들어서 정속도 전동기를 사용한다고 한번 해보죠. 정속도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뭐 VI 코사인 세타지만 전압은 항상 일정하게 들어갈 거고요. 얘가 전류가 변하면서 이 출력도 맞춰줘야 되거든요. 하나 일정하게 만드는 정속도 전동기다라고 하면 이 전압 변화가 심하면 출력도 같이 변하면 안 되는데 어느 한계선을 넘어가 버리면 이 한계선을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전압이 붕괴돼 버립니다. 전압이 붕괴되는 현상을 나타내는 게 PV 곡선이에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서 어느 한계선이 85% 선이다 그러면 요런 곡선 보셨죠? 요런 곡선. 요 범위 안에서는 출력이 요만큼 변하더라도 전압도 요만큼밖에 안 변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 범위로 들어오면 출력이 요만큼을 원하면 전압은 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좀 이걸 리얼하게 그리면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그려서 출력이 요만큼 변하면 전압은 뚝 떨어져 버리는 이렇게 됩니다. 이걸 이 안쪽에 들어오면 안정이 되지만 이 어느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전압이 붕괴되는, 그리고 전압이 한번 붕괴되기 시작하면 타 계통까지 전부 다 전압 붕괴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전압 붕괴가 사실은 더 무섭다. 우리가 뭐 9.15 대정전처럼 유효 전력이 부족해서 예를 들어서 주파수가 떨어졌다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제어가 가능하지만 전압 붕괴는 왜 생기는지 자체에 아직도 판단을 잘 못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전압 붕괴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더 위험하다. 그래서 PV 곡선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그때 1번 가로축은 수전단 전압을, 세로축은 무효전력을 나타낸다라고 돼 있는데 유효전력을 나타낸 거죠. 예,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네요. 일단 1번이 된다. 자, 그 다음에 24번을 보겠습니다. 삼상으로 표준전압 3kV 800kW를 역률 0.0으로 수전하는 공장의 수전회로에 시설할 개경 변류기의 변류비로 적당한 것을 찾으시오. 그랬네.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런 거다. 변압기가 있고요. 여기다 부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하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부하에 어떤 고장이 생기면 얘를 차단하려고 여기다 차단기를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어떤 고장이 생기면 차단기를 동작시켜야 되는데 이 차단기 동작은 누가 시키는 거냐? CT라는 놈을 달아서 여기에 OCR 계정기, R상 거, S상 거 OCR, T상 거 OCR, 그 다음에 OCGR 하나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지락이 생기면 R상 거, S상 거, T상에 과전류가 흐르면 얘네들 소스를 다 이렇게 받아서 여기에 트리코일을 여자시킵니다. TC코일이라고 해서 얘를 여자시키면 전자석이 돼서 전자석이 이 동판을, 사실은 이렇게 동판이 돼 있죠. 얘를 탁 끌어당기면서 이걸 트립시켜야 되는데 오프시켜야 되는데 그 오프시킬 때 어떤 전류치 가지고 얘를 오프할 거냐, 어떤 건 고장으로 읽고 어떤 거는 정상 전류로 읽을 것이냐를 구해봐라 이 말이에요. 자, 어떤 게 정상 전류냐, 이런 게 정상 전류다. 여기에 부하 전류가 흐른다. 이건 정상적인 전류죠. 여기에 단락이 생겼거나 과전류가 흐르는 거죠. 지락 고장이 생겼거나 과전류가 흐르는 거죠. 이러면 얘가 동작을 해야 되는데, 얘들이 동작을 해야 되는데 그 동작하는 전류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 3상에서의 전격 전류를 구해봐라. 이게 만약 못하다 그랬을 때 전격 전류 구하시오. 그러면 전격 전류 I에는 이렇게 구하지 않나요? 3상에서는 루트 3 V 코사인 세타분의 뭐로? P 킬로와트를 나누면 뭐가 되는 거야? 전류 값이 구해지네요. 그러면 얘를 다시 보면 루트 3 곱하기 전압이 몇 볼트 주어졌어요? 이 부하의 전압이? 왜 전압이 안 보이죠? 아, 죄송합니다. 밑에 걸 보고 있었네. 전압이 3kV가 주어졌네요. 그죠? 네, 3kV면 볼트로 바꾸면 3000V가 되는 거죠. 3000V 곱하기 역률이 0.9가 됐네요. 0.9가 주어졌고요. 분해. P가 몇 킬로와트짜리 부하냐면 800kW입니다. 800을 와트, 얘 볼트니까 기본 단위 와트로 바꾸려면 10에 3승이 곱해져야 되겠죠. 이렇게 전류가 흐릅니다. 이 전류가 우리 구해놨나요? 구해놨네요. 171.07A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맞춰서 1차 전류를 171.7A, 07A, 171.1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거에 맞는 CT 대 2차, CT는 2차 전류비가 5A입니다. 무조건 세팅입니다. 이거는 5A로 이렇게 2차 전류를 만들면 되는 것이냐? 아니다. 왜? 여기다가 부하를 쓰다가 전격 전류가 111A가 흐르고 있는데 선풍기 하나를 더 달았어요. 선풍기 하나 더 달아서 얘가 고장으로 읽고 얘 트립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 부하 전류에다 여유를 1.25배에서 약 1.5배의 여유를 줘서 이 CT비를 결정하는데 우리는 몇 배를 주라고 했냐면 그 여유비를 1.2배를 주랍니다. 1.2배. 그러면 여기다 1.2배를 곱하면 얘가 어느 전류가 나오겠죠? 예. 전류가 나와서 CT비를 결정하는데 CT비가 우리 여기서는 선정이 안 됐네요. 자, 어찌됐든 이렇게 주어진 값을 2차 전류로 환산을 하면 얘는 2차 측에 CT가 이렇게 생겨먹었어요.
CT가 있으면 철심이 있으면 철심에 1차 코일 이렇게 한번 감아주고 2차 코일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171.1 곱하기 1.2배의 전류에 맞게 어떤 코일량을 감아놓고 변류비를 결제해 놓으면 2차 측에는 몇 암페어 그런 거라고 정상시에는 5암페어. 그럼 1.2배의 고장전류 여유가 들어오면 여기에서 1.2배만큼 어떤 고장전류가 변경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5암페어로 나누면 실제 이제 동작하는 전류가 나옵니다. 실제 동작하는 전류를 구하려다 보니 111.07 곱하기 1.1을 몇 암페어로 나눈다? 5암페어로 나누면 실제 동작하는 전류가 나오는데 걔 전류가 얼마 나온다는 거야? 41.06암페어가 나오더라. 그래서 41.06에 맞는 변류비 어느 정도 그 선에서 변류비를 결정해라. 그래서 40대가 나온 겁니다. 그걸 답으로 보면 4번에 40이 나와 있더라.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실기에 가면 너무나 여러 번 해야 되는 계속해서 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우리 필기 때는 처음 나온 유형이 됩니다. 저렇게까지 자세하게 안 나왔었어요. 그렇지만 기왕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2차 대비해서 한 번씩 공부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답이 4번이 되겠고 25번을 보겠습니다. 25번. 자, 25번은 수전단을 단락한 경우 송전단에서 본 임피던스가 305ohm이고 수전단을 개방한 경우 어드미턴스 성분이네요. 어드미턴스 성분이 1200ohm으로 되어 있네. 밑줄 치세요. 오hm. 모가 답이죠? 예, 모로 했을 때 선로의 특성 임피던스는 몇 ohm인가 그랬는데 특성 임피던스가 뭐냐? 이거부터 알아야 되겠죠. 특성 임피던스. 선로를 포선하고 나면 선로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임피던스를 우리가 특성 임피던스 또는 파동 임피던스라고 합니다. 얘는 순저항으로서 단위를 ohm으로 표기합니다. 그럼 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내냐? Z0라는 놈은 Z5이라는 파동 임피던스, 특성 임피던스는 2차 측을 대지하고의 2차 측을 단락했을 때의 단락 임피던스를 개방했을 때의 어드미턴스 값으로 나누면 됩니다. 나눠서 얘를 루트 씌우면 얘가 특성 임피던스 값을 알아낼 수가 있더라. 그래서 특성 임피던스는 이렇게 구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어진 거 보면 단락 임피던스가 얼마 주어졌냐면요. 단락 임피던스가 본 임피던스가 305ohm이 주어졌습니다. 개방 어드미턴스는 1200ohm이 주어졌어요. 그럼 얘를 뭐로 바꾸려면 1200분의 뭐가 돼야 되는 거야? 1로 이렇게 역수를 쳐야지만 뭐가 되는 거죠. 예. 얘를 계산했더니 얘가 600이 나온답니다. 600. 그래서 특성 임피던스, 파동 임피던스는 605ohm이 나오더라. 답이 3번이 되겠고요. 자, 26번을 보겠습니다. 26번은 3000kW 역률 80%의 부하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변전소에 전력 콘덴서를 설치하여 변전소에서 역률을 90%를 향상시킬 때 필요한 전력 콘덴서의 용량은 몇 kV가 되겠는가 그랬는데 이런 문제입니다. 이런 콘덴서 용량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면 먼저 변압기를 그려보시면 변압기에 2차 측에 우리가 부하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 부하를 쓰고 있는데 이때 유효전력 코사인 세타가 1인점에서의 유효전력은 얼마냐? 3000kW랍니다. 이때 역률은 0.8이라 그랬나요? 네, 0.8입니다. 얘를 이렇게 계산하고 싶답니다. 0.9로 계산하고 싶답니다. 0.9. 역률을 계산하면 유리한 점들이 많으니까 왜? 전력 손실이 줄어들고 전압 강화가 줄어들고 전기 요금도 줄어들고 설비 용량의 여유도 증가하고 이러기 때문에 역률을 계산하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계산했을 때 계산하려면 여기다 콘덴서를 달아야 되는데 이 콘덴서를 얼마짜리 달아야 되는데요? 이거 구하라는 거예요. QC. 자, 개선 전에 우리가 무효분을 먼저 계산해 보면 얘를 Q1이라고 하고 개선 후에 무효분을 계산해 보면 얘를 Q2라고 한다면 QC는 큰 거에서 얘 빼버리면 QC가 나오겠죠. 네. Q1 Q2가 될 것이다. 개선 전의 무효분은 P에다가 탄젠스 세타 1이 될 거고 P에다가 탄젠스 세타 1이 될 거고 마이너스 개선 후의 무효분은 P에다가 유효전력에다가 탄젠스 세타 2가 될 겁니다. 합이나 마이너스나 이런 경우에 공통 숫자가 있으면 또는 공통 분모가 있으면 밖으로 이렇게 빼줄 수가 있죠. 탄젠스 세타 1 마이너스 탄젠스 세타 2가 될 거고요. 이 P값은 300kW 유효전력을 얘기하는 것이고 탄젠스 세타 1은 코사인 세타 1분의
사인 세타 1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탄젠 세타 2는 코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2가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300kW 곱하기 코사인 세타 1이 0.8이라 그랬나요? 사인 세타 1은 0.6이고요. 마이너스 얼마로 계산하고 싶다? 0.9분의 루트 사인 세타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자승 세타가 되죠. 그러면 0.9의 자승이 될 것이다. 이걸 계산했더니 얼마 나오더라? 3번 800kVA가 나오더라. 3번이 나오더라. 자, 그 다음 27번을 보겠습니다. 27번은 28번을 먼저 좀 풀을까요? 저희 약간 좀 트릭을 써서 28번이 콘덴서 문제니까 28번을 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28번은 역률이 0.8 부하 480kW를 공급하는 변전소에 전용 콘덴서를 220짜리를 설치했답니다. 역률은 몇 프로로 계산되느냐? 약간 틀리게 물어봤네요. 이렇답니다. 변압기가 있고요. 여기에 이런 부하를 쓰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부하? 480kW. 이때 역률이 0.8. 역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몇 프로로 계산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다 콘덴서를 설치합니다. 얼마짜리 설치했다? QC를 220짜리 설치했다. 그러면 역률이 얼마로 계산되느냐고 이러 물어본 건가요? 네, 역률이 얼마로 계산되느냐? 이걸 물어봤네요. 역률은.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역률을 구하는 공식은 코사인 세타는 뭐 설로에서 본다면 Z분의 R이겠지만 이런 전력에서 역률을 구하려고 하면 피상전력에 대한 유효전력의 비를 우리가 역률이라고 하죠. 피상전력은 어떻게 구하죠, 여러분들? 유효전력의 자승 플러스 무효전력의 자승이 될 겁니다. 이거분의 유효전력이 된다. 물론 유를 구하려면 100번율로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유효전력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무효전력이 최초에 임만했었어. 무효전력이 최초에 얼마나 했냐면 임만했어요. 무효전력이 임만했었는데 얘를 콘덴서를 달아주니까 요거에서 얘를 빼면 이 Q2가 구해지겠네. 그죠? Q2가 구해질 겁니다. 진짜 이제 무효전력이 구해질 거다 이 말이죠. 무효분이 얼마인지 구해질 거다. 자, 그러면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얘를 구해야 되는데 얘를 구하려면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이렇게 구한다면 여러분들 전체 무효분을 구해서 얘를 빼버리면 얘가 나오는 거 아니야? 그죠? 이번에 거꾸로 얘를 구해서 얘를 빼버리면 얘가 나옵니다. 그러면 QC라는 놈은 요거 Q 아니라고 Q1부터 구해볼까요? Q1은 어떻게 구하죠? P에다가 탄젠 세타 1이라 그랬으니까 P가 480kW에서 곱하기 탄젠 세타는 코사인 세타 0.8분의 0.6이 되겠네요. 이게 Q1을 구한 겁니다. 그죠? 얘를 구했어요. 그럼 여기서 얘를 빼버리면 얘가 나온다 그랬으니까 얘 빼기 220 하면 되겠네. 그러면 요 값이 나온 거죠. 무효분이 나왔습니다. 그럼 걔가 얼마냐? 이걸 계산해 봤더니 28번이 360이랍니다. 얘가 360이고 220을 빼니까 얘가 360에서 220 빼면 얘가 얼마 나오는 거죠? 140 나오나요? 140kV가 누구야? 요 무효분입니다. 요 무효분. 그러면 다시 여기다 한번 대입을 해보자. 새로운 코사인 세타 얘를 구하는 거니까 얘는 어떻게 구한다? 유효분의 자승 480kW의 자승 플러스 무효분이 얼마로 줄었어요? 140으로 줄었네. 140의 자승분의 480 곱하기 100% 하면 역률이 계산되겠죠. 이렇게 계산한 값이 얼마다? 96%가 됩니다. 96%. 예. 같은 형태라 좀 풀어는 봤는데 이 두 번째 게 좀 더 어렵죠? 예, 조금 더 어렵습니다. 필기에서는 저런 문제들을 자유자재로 풀 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 번 해보셔야 됩니다. 필기 때는 도저히 모르겠다. 찍으면 되죠? 예, 찍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셔서 정말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정답이라고 알고 있는 게 50개만 되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합격합니다. 왜? 나머지는 그냥 일자로 긁으면 되니까. 예. 무조건 확률적으로 나머지 50문제에서 1번 쭉 긁으면 12.5개는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죠? 예, 12.5개는 들어갈 겁니다. 예. 시험 보는 요령입니다, 요령. 자, 27번 볼까요? 27번 안 풀었으니까. 27번은 발전기나 변압기 내부 고장 검출에 주로 사용되는 계정기는 어떤 것이냐 그랬는데 발전기가 됐든 변압기가 됐든 양쪽에 TR이 됐든 얘가
발전기가 됐든 양쪽에 CT를 걸어서 CT를 가지고 내부에 고장이 생긴 것을 검출을 하는데요. 어떻게 계산하느냐? 어떻게 검출하느냐? 얘가 전원자이고 얘가 부하측이다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이렇게 흐릅니다. 전원측에서 부하측으로 전류가 흐르는데 CT에는 반대로 이런 전류가 유기됩니다. 왜? 얘도 전자유도 현상을 이용한 변압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류가 흐릅니다. 그럼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같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순환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동작 코일, 오퍼레이팅 코일은 어디다 둘 거냐? 제가 여기다 이렇게 둘 겁니다. 동작 코일은 이렇게 둘 거다. 그러면 이쪽으로 전류가 흘러 들어가지 않고 계속해서 순환만 합니다. 정상시를 얘기하는 거죠. 고장이 발생을 했습니다. 내부에 고장이 발생을 하면 전류의 방향이 순간적으로 딱 앞면을 바꿔서 바뀌어버립니다. 전류의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겨들어옵니다. 이렇게.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서 2차 측에 유기되는 전류가 CT의 이 방향에선 반대로 이 방향으로 들어가니 얘는 이렇게 유기가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고장 전류가 순환하는 거 한번 볼까요? 이렇게 오죠? 순환하고 싶은데 얘는 이렇게 돌고 있죠? 그만큼의 얘가 크다, 5A 빼다, 얘는 4A 빼다 그러면 차전류가 어디 들어가는 거야? 오퍼레이팅 코일로 들어가서, 동작 코일로 들어가서 계전기를 동작시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차동 계전기다 라고 하고요. 비율을 약간 줬을 때는 걔를 우리가 비율 차동 계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4번에 있는 차동 계전기라고 답을 하시면 되겠네요. 나중에 비율 차동 계전기는 비율을 어떻게 맞추는 줄까지 다 공부를 하실 겁니다. 어찌됐든 명칭만 좀 알고 계셔라. 87번 계전기, 차동 계전기, 비율 차동 계전기를 사용하고 있다. 29번을 볼 차례죠. 29번을 보겠습니다. 자, 29번은 여러분들 풀이를 한번 뒤에 이렇게 넘겨보시면 하루 종일 풀어야 될 것 같죠? 종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외워야 됩니다. 이거는 표를 좀 외우셔야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맞힐 수가 있어요. 몇 점 정리하는 데 보시면 이런 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단상 2선식이다. 단상 3선식이다. 삼상 3선식이다. 또는 삼상 4선식이다. 이때 전력을 구해봐라. 그러면 전력은 단상 2선식에서는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2i 코사인 세타로 계산되고요. 단상 3선에서는 단상, 1차 측은 단상이지만 2차 측은 세 가닥의 전선이 나오고요. 전력 측정을 이렇게 하나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2에다가 2i 코사인 세타로 계산이 됩니다. 삼상 3선에서는 각 베타에 합성을 했기 때문에 누수3 2i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삼상 4선에서는 선이 네 가닥이기 때문에 전력을 세 군데에서 측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접지선이고요. 그래서 3 2i 코사인 세타로 계산이 됩니다. 그 표를 기준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여기에 한 선당의 전력을 구해라 그러면 각선 얘를 두 선이니까 두 선으로 나눠주면 되시고 얘를 세 선이니까 세 선으로 나누시면 되고 얘를 세 선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삼상 3선이니까 얘는 네 선으로 이렇게 나누면 한 선당의 전력값을 구할 수 있고요. 이게 시험에 출제되지는 않고 이게 출제가 됩니다. 어떤 거? 전력 손실비 또는 전선 중량비가 출제가 너무너무 많이 되죠. 산업기사가 됐든 기사가 됐든 공사기사가 됐든 전기기사가 됐든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외우셔야 된다. 외우시는데 누구를 기준으로 하냐? 단상 2선식을 기준 100%라고 한다면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단상 3선식은 얘에 비해서 전선 중량이 좀 더 줄어들 겁니다. 줄어드는데 얼마로 줄어드느냐? 얘는 8분의 3으로 줄어듭니다. 삼상 3선식은 얘에 비해서 얼마로 줄어드는데요? 4분의 3으로 줄어들고요. 삼상 4선식은 얘에 비해서 얼마로 줄어드는데요?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퍼센트로 보면 얘가 33.3%가 되고요. 얘는 75%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얘는 37.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을 좀 보시면 배전전압, 배전거리, 전력 손실이 같다는 조건에서 단상 2선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선 총 중량을 100%라고 할 때 삼상 3선식의 전기 방식은 어떠니? 얘는 75%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30번. 자, 30번은 배전선로의 전기적 외래에 대한 주 보호 장치로서 송전 계통의 전력협조에 기본이 되는 것은 그랬는데 당연히
외래가 되면, 외래에는 뭐가 있다? 직경래와 유도래가 있습니다. 직경래 유도래가 있는데 이건 당연히 LA 가지고 피레기 가지고 전부 다 고장을 검출해내고 있죠. 예.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1번을 볼까요? 자, 31번. 배전선로의 전기적 특성 중 그 값이 1 이상인 것은 그랬는데요. 그냥 요건 좀 외워두십시오. 나중에 우리가 2차 시험이라든가 또 뭐 변압기 편 이런 데 가서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두 개는 좀 알고 계십시오. 두 개. 시간이, 부등률만 하겠습니다. 부등률만. 지금 시험에 나오는 것만. 부등률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부등률. 부등률은 첫째 정의를 보면 정의가 어느 기간 중 전기 설비가 동시에 사용되는 정도로서 부하의 분산을 나타냅니다. 분산 지표를 우리가 부등률이라고 합니다. 식으로 본다면 식은 합성한 최대 전력 킬로와트를 각 수용과 최대 전력 합으로 나눠줍니다. 얘는 항상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부등률을 왜 적용하느냐? A 수용과의 전등이 있어요. B 수용과의 전등이 있어. C 수용과의 전등이 있습니다. 얘들을 요일당해갖고 수용가마다 동시에 키질 않죠? 얘들을 아마 시간차를 두고 킬 겁니다. 이 시간차가 없이 동시에 켜진다면 변압기 용량이 얘들 용량에 다 맞춰야 돼. 그렇지만 시간차가 있다면 변압기를 약간 작게 할 수 있습니다. 왜? 얘네들 간의 합성한 값을 뭐 1.5가 됐든 2.2가 됐든 나눠버리면 되니까. 이걸 우리가 부등률이라고 한다. 부등률이라고 합니다. 답이 2번에 있나요? 네, 2번에 있네요. 자, 32번을 좀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32번은 1000kV의 단상면압기 세대를 델타 운전했답니다. 변전소가 부하 증가로 다시 한 대의 단상면압기를 증설해서 투뱅크로 하고자 한답니다. 이때 삼상부하에 적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우리가 델타 운전을 하다가 한 대가 고장이 나면 얘를 무슨 운전하면 되죠? V 운전하면 됩니다. V 운전. 자, 이런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델타 변압기가 예를 들어서 얘가 100kg, 얘가 한 대가 100kg, 얘가 한 대가 100kg다. 이렇게 했을 때 출력이 얼마 나오느냐? 세 대의 단상 변압기 용량만큼 나옵니다. 그럼 결국 3 곱하기 한 대 용량이 100이니까 300kV가 나옵니다. 출력이. 근데 얘를 V결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한 대가 고장났으니까 V결선하는 거잖아요. 그죠? V결선하게 되면 삼상 출력이 나오긴 나오는데 삼상 출력이 어떻게 나오느냐? 루트 3배만큼만 나옵니다. 누구의? 변압기 한 대 용량에 루트 3배만 출력이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 출력비가 50%로 이용률은 86%로 떨어졌었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루트 3 곱하기 한 대 용량 100이니까 113.21 kVA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데 이 문제에서는 뭐예요? 문제에서는 요 단상면압기가 3대 갖고 이렇게 운전하고 있었는데 한 대가 더 들어왔대. 여기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럼 요 2대 띄어서 한 뱅크. 원래 있던 거 델타 전선에서 한 뱅크 하면 2뱅크가 되는 거죠. 이렇게 2뱅크가 될 겁니다. 여기서 한 대에서 얼마 나왔었죠? 변압기 2대 가지고 173.21. 그러면 요거가 또도 173.21이 되겠네. 그죠? 요거 2개 곱해라 이 말이야. 합해라. 합하면 얼마인데요? 뭐 364. 얼마 나올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계산해라. 근데 이 문제에서는 변압기 한 대 용량이 1000kV라 그랬으니까 여기다 뭐 공 하나만 더 붙이면 되겠네. 그죠? 예. 그렇게 해서 구행값이 3460이 나오더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고요.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갑자기 이상해져가지고. 자, 33번을 좀 볼까요? 자, 33번. 3300V의 배전선로의 전압을 6600V 승합하고 같은 손실률에 밑줄을 좀 쳐놓으세요. 손실률을 우리가 K라고 한다면 손실률 K에다 밑줄을 좀 쳐놓으세요. 같은 손실로 송전하는 경우 송전 전력은 승합 전에 몇 배가 되는가 그랬는데요. 자, 여기다 왜 밑줄을 치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전력 손실을 구해라 그러면 전력 손실은 어떻게 계산하죠, 여러분들? I자승 R로 아마 계산을 하실 겁니다. 그죠? 그럼 얘를 계산을 쭉 해보면 V자승 코사인 자승 세타분의 P자승의 R이라는 최종식이 나옵니다. 근데 이 같은 손실률로 그냥 전력 손실을 한번 계산해봐라 그러면 손실률 K는 삼상 전력이 됐든 단상 전력이 됐든 어떤 전력값에 손실을 나누라는 얘기예요. 내가 단상 전력 100을 줬는데 손실이 10이 생겼대. 그러면 그때 그 손실률을 계산해봐라. 우리가 전압 강화 계산할 때 어떻게 했었죠? 전압 강화율은 수연단 전압을 100으로 계산했을 때 전압 강화가 몇 볼트 생겼는데 그게 B잖아요. 이것처럼 구해라 이 말이에요. 얘를 100분의 1로 나타내면 좀 보기 싫으니까 PU 값으로 나누겠습니다. PU법으로 하겠습니다. PU법은 뭐예요? 100을 100으로 나누는 게 PU법이죠. 이렇게 하면 EI 코사인 세타분의 PL은 뭐가 되는 거야? I자승 R이 되죠. 그러면 EI 코사인 세타분의 I라는 놈은 뭐였어요? E 코사인 세타분의 P의 자승의 R이 되는 거죠. R이 됩니다. 그러면 얘를 다시 좀 보기 싫을 거니까 어떻게 나누냐면 이렇게 하지 말죠.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버리죠. 이렇게 할 게 아니다. II가 있으니까 지워버리면 이것만 남네. E 코사인 세타분의 R만 남네요. 그죠? 여기다가 분모 분자에다가 E 코사인 세타를 좀 곱해보죠. E 코사인 세타 곱해봐도 아무 관계 없겠죠? 그러면 E의 자승 코사인 자승 세타분의 얘가 I, V, 코사인 세타는 얘가 P가 남고 R이 이렇게 따로 남겠네. 그죠? 한번 보세요. 여기서 전력 손실이라는 놈은 P의 자승에 비례했고 코사인 자승 세타에 반비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같은 손실로 했을 때의 손실률은 P에는 자승이 아니라 1승에 비례하고 역률의 자승에 비례하죠. 예, 이런 차이가 있더라. 그래서 두 개는 같은 손실로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를 잘 보시고 여기서 송전 전력은 승합전 전압의 몇 배가 되는가 하는데 송전 전력 얘를 구하랍니다. 얘는 어떻게 되느냐? 같은 손실일 때 얘는 다른 손실일 때 얘하고 비례하잖아요. 그죠? 자승에 서로 비례하는데 얘는 P는 전압의 자승에 비례합니다. 그죠? 이렇게 되네. 전압의 자승에 비례합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전압은 몇 배가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P는 전압이 몇 배로 된 거야? 3300에서 6600으로 됐으니까 3300에 6600이니까 2배가 됐네요. 2의 자승이면 결국 P는 몇 배? 4배가 되는 거죠. 4배.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된다. 답이 4번이 되고요. 조금 어렵습니다. 자, 34번을 좀 볼게요. 34번. 송전선로에 근접한 통신선에 유도장애가 발생했다. 전자유도의 주된 원인은 그랬는데 우리 유도장애를 공부하실 때 보면 유도장애가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2가지. 아직 고조파는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 유도장애 중에서도 2가지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정전유도, 그 다음에 전자유도라는 게 있다. 정전유도는 R상, S상, T상이 산을 통하고 대지를 이렇게 통해서 전선이 쭉 포설되어 있을 건데 각각의 충전되는 C가 그 크기가 불평이 생기더라. 전하량에 의해서 선로에 충전이 되면 충전전류가 흐를 것이고 그 충전전류가 여기 변전소에 와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직접 접지가 되어 있다. Y에 직접 접지가 되었다면 불평형 전압이 여기에 생길 겁니다. 당연히 평형하지 않은 전류가 흐르니까 불평형 전압이 중성점에 생길 겁니다. 그러고 나면
대지의 전위는 0V이기 때문에 전위 차이에서 전류가 위상이 높은 점에서 전위가 높은 점에서 전위가 낮은 점으로 이렇게 흐를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면 전류가 흐르면 옆에 통신선이 있었다. 그러면 그 전류의 자객권에 있으면 뭐가 되는 거야? 유도장애가 통신선에 발생을 하겠지. 이걸 우리가 전유도장애라고 합니다. 그럼 정전유도장애는, 전자유도장애는 뭐냐? 전자유도장애는 한상에 고장이 발생을 했어요. 그럼 그 고장 전류가 대지를 통해서 원리 들어가는 거야. 중성점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전류가 얼마? 우리나라는 직접 설치되어 있으니까 3I0라는 큰 전류가 들어갑니다. 그럼 큰 전류는, 이 전류는 얼마나 큰 전류냐? 단락이 된 거하고 똑같아, 단락. 이렇게 단락 전류처럼 큰 전류가 어디에 들어간다? 중성점으로 들어가고 그 중성점의 전위 차이에 의해서 유도장애를 일으키는데, 통신선에 유도장애를 일으키는데, 그때 유도장애의 식이 뭐예요? 전자 유도장애 식은 j2의 오메가 ml의 3I0인 큰 영상분 전류에 의해서 전자 유도를 일으키는 거다. 전자 유도를 일으킨다.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된다? 전자 유도. 영상 전류가 들어가네. 영상 전류. 답이 1번에 있네요. 그죠? 예, 영상 전류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전류에 의해서 전자 유도를 일으키는 거죠. 자, 35번을 보겠습니다. 35번. 아이고, 35번도 만만치 않은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35번도 만만치가 않다. 자, 35번을 보시면 삼상 배전솔로의 전압 강하율을 나타내는 식이 아닌 것을 찾으시오. 전압 강하율을 나타내는 식을 찾으시오. 전압 강하율 35번. 자, 전압 강하율을 나타내는 식을 여러분들하고 좀 점검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변전소가 있어요. 서브스테이션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우리 수전담 전압기까지 전압을 송전해 줄 때 나는 100을 만들어줬는데 90만 왔다. 그러면 나머지 10은 뭐가 된 거야? 전압 강화가 된 겁니다. 그죠? 전압 강화가 일어난 겁니다. 누구 때문에 일어났다? 얘는 선로의 임피던스하고 부하 전류 크기의 벡터 곱에 의해서 전압 강화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면 얘 전압을 ES라고 해보자. 수전단 전압을. 그러면 송전단 전압은 이렇게 만들어진 거네요. 수전단 전압에다가 얼마를 더하면 된다? 2를 더하면 100이 만들어졌네. 2R 플러스 아마도 전압 강화를 더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다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시간이 길게 걸려서 ES를 최종 구해보면 ES는 2R 수전단 전압에다 플러스 전압 강화라는 놈은 얘 곱이라 그랬으니까 얘 곱을 정리하면 실수만 남죠.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로 아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얘는 전압 강화, 얘는 수전단 전압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여기서 전압 강화를 구하시오. 그러면 전압 강화 2는 어떻게 된다? ES에서 얘를 이항하면 2R을 빼면 전압 강화가 계산이 되죠. 뿐만 아니라 전압 강화를 표시하시오. 그러면 이는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가 됩니다. 얘를 상전압이 아닌 성간전압 VS로 표시하시오. 그러면 VS는 VR 플러스 누트 3이 붙죠. 여기 누트 3이 붙습니다.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가 된다. 우리 문제에서는 전압 강하율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전압 강하율을 구해보면 대리라고 한다면 전압 강하율은 수전단 전압을 100으로 봤을 때 전압 강화가 몇 볼트 생겼냐의 B야. 그죠? 네, 그러면 VR분의 전압 강화는 VS-VR 곱하기 100으로도 표시할 수 있고요. 다시 VR분의 얘를 뭘로 표시할 수 있다? 전압 강화는 누트 3 또는 뭐 단상으로, 성간전압을 했으니까 성간전압을 할까요? 누트 3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로 표현할 수 있다. 또는 얘를 더 전개해보면 VR분의 누트 3 곱하기 I라는 놈은 누트 3 V 코사인 세타 이 전력식에서 전력식 누트 3 VR I 코사인 세타에서 I를 구하는 거니까요. I는 누트 3 V 코사인 세타분의 뭐가 된다? P가 된다. 나머지 그대로 써줘야 되겠죠.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다. 곱하기 100%다. 누트 3 서로 지워주고 VR이죠. 얘도 수전단 전압이니까 다 정리를 좀 해보면 얘가 어떻게 나타난다? VR 자승 그리고 표시를 번분수로 이렇게 풀면 내려오고 올라가는 거니까요.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코사인 세타를 코사인 세타로 나누니까 1 코사인을 사인 세타를 나누면 탄젠 세타가 되죠. 정리를 좀 한꺼번에 해볼까요? VR의 자승 P에다가
뭐만 남나요? R. 코사인, 코사인 지우니까 R만 남고 플러스 X에다가 코사인, 사인, 탄젠트, 세타가 남겠네요. 이렇게 식을 쓸 수도 있고요. 전압 강화율은. 또 이렇게도 쓸 수 있죠. VR 자승분의 PR 플러스 VR 자승분의 또 뭐라고 쓸 수 있어요? P에다가 탄젠트 세타면 얘가 Q 값이 되나요? 무효분이 되고 곱하기 X가 남네. 곱하기 X. 이렇게도 쓸 수가 있겠네. 그죠? 이거에 100% 해야 되겠죠. 이 중에서 식이 아닌 거 찾으랍니다. 시험장에 가서 이게 가능하겠어요? 1분 30초 안에 푼다는 게 사실은 무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찍을 수밖에 없는 뭐 상황일 것 같아요. 하여튼 공부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이런 것들은 자꾸 전개를 한번 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꾸 전개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36번을 좀 볼게요. 36번. 답은 이거 몇 번이 되는 거죠? 3번이 답이 됩니다. 3번. 자, 그 다음에 36번. 송전솔래 보호 방식으로 지락에 대한 보호는 영상 전류를 이용하여 어떤 계정계를 동작시키는가 그랬는데, 지락이 생기면 지락 계정계가 동작을 합니다. 지락자 찾으시면 돼요. 지락 고장이 생기면 지락자 찾으시면 됩니다. 1번에 답이 있네요. 그죠? 네. 그 다음에 37번을 보겠습니다. 37번. 기력발전소의 열사이클 중 단열 팽창 과정에서 물 또는 증기의 상태 변화로 오른 것은 그랬는데, 발전에서 이런 게 나오면 좀 곤란하죠. 그래, 이제 무슨 소리냐면, 보일러가 있고요. 보일러에서 물을 100도씨에서 계속해서 가열을 하면 물이 비등을 하죠. 뽀글뽀글 끈다 이 말입니다. 그걸 계속해서 100도씨로 가열을 해주면 얘가 습을 먹은 증기가 될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해서 가열을 해주면 얘가 이제 습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조 포화 증기가 됩니다. 걔를 다시 과열기라는 놈을 통해서 더 가열을 시켜주면 과열 증기가 나옵니다. 과열 증기가 나와요. 그 과열 증기 538도쯤 되는 과열 증기를 터빈에 보내주면 얘가 흡압, 폭배, 뭐 어찌됐든 터빈이 돌아가는 역할을 합니다. 그걸 우리가 팽창 운전한다고 합니다. 팽창합니다. 팽창 운전하는데 이 터빈이 돌아감으로써 여기 발전기 아마추어를 아마 돌려주고 아마추어가 돌아가면서 자속을 세교하고 자속을 세교하면서 유전력이 만들어지고 유전력이 어디로 나가는 거야? 우리 수용과 쪽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데 이것이 팽창 운전하는데 여기 열을 계속해서 가하지는 않죠. 열이 단열됐다. 열은 단열되고 일은 한다. 그래서 얘가 단열 팽창을 하는 겁니다. 단열 팽창하는데 그게 누가 하는 거야? 터빈에서 합니다. 문제가 그게 아니네요. 기력발전소 열사이클 중에서 단열 팽창 과정에서 또는 물 또는 증기의 상태 변화로 오른 것은 그랬는데, 단열 팽창이 뭐예요? 이게 이런 증기, 아주 뜨거운 과열 증기가 입구에 들어와서 이쪽에 반대쪽에는 온도가 약 4도 정도밖에 안 됩니다. 4도 정도밖에 안 되게 복수기에서 물을 이렇게 순환을 시켜요. 바닷물을 저기서 끌어와갖고 심해서 끌어와갖고 순환만 시키면 이 온도차가 발생하잖아. 그러면 증기의 뜨거운 온도가 나중에 4도라면 여기에 물방울이 뽀글뽀글 치다가 저 밑에 복수기 중에서도 맨 밑에 단에 가면 물이 쫙쫙 쏟아집니다. 이렇게 물이 쫙쫙 쏟아져요. 이거의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3번에 보면 과열 증기가 습증기가 되는 현상을 우리가 단열 팽창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됩니다. 3번. 어려운 문제네요. 어려운 문제. 자, 38번. 경수감속 냉각형 원자로. 경수감속 냉각형 원자로. 경수감속. 자, 우리가 우라늄 239나 우라늄 238이 됐든 239 홀수짝에 우리가 중성자를 충돌시키면 중성자가 분열을 합니다. 분열. 38번 같은 경우는 분열을 하게 되는데, 중성자를 어디다 충돌시킨다고요? 우라늄 어떤 원소에다가 충돌시키는데 대개는 분열을 할 수 있는 원소가 239입니다. 여기다 충돌시키면 얘가 핵 분열을 하게 되는데, 핵 분열하면서 나오는 게 중성자가 하나가 몇 개가 된다는 거야? 약 2.5개 정도의 중성자가 이렇게 충돌을 하고 나옵니다. 충돌하고 태어났을 때 속도가 2메가 전자볼트쯤 되는데요.
얘를 제어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너무 속도가 빨라서 제어가 안 됩니다. 그럼 얘를 제어할 수 있는 속도로 바꾸려면 어떤 감속을 시켜야 됩니다. 감속을 시켜야 되는데 있던 어떤 감속체를 통과하고 나면 얼마까지 통과돼서 나오느냐? 0.025 전자볼트에 감속된 중성자가 튀어나옵니다. 자, 2메가 10의 6승짜리가 1승인 전자볼트가 나옵니다. 얘를 우리가 다른 말로 열중성자라고 합니다. 열중성자. 이 열중성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감속을 시키려면 필요한 것이 감속재가 필요하다. 이 감속재의 종류에 경수, 중수, 흑연, 산화베릴륨이라는 게 있습니다. 산화베릴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에 대한 얘기네요. 경수감속노가 있다. 냉각형 원자로에 속하는 것은 그랬는데 비등수형, BWR 얘기하네요. BWR. 우리나라는 이걸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일본에선 BWR을 사용하고 있었고요. 우리나라는 PWR하고 PHWR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수감속로는 요것이 경수감속로입니다. 얘하고. 왜? 프레지드 워터 리액터고요. 얘는 경수고 얘는 중수입니다. 중수. 프레지드 헤비워터, 헤비급 무거운 물 중수를 사용한다. 그래서 얘도 경수를 사용한다. 근데 단지 얘하고 얘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한국은 PW하고 BWR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뭐 나중에 필요하면 말씀을 좀 드리기로 하고요. 답이 그래서 3번이 되겠고요. 39번. 자, 39번 문제는 장거리 송전선로의 특성을 표현한 회로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밑에 풀이를 좀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는데요. 단거리 선로, 중거리 선로, 장거리 송전선로는 단거리는 R과 L만 고려한 무슨 회로? 집중정수회로. 그 다음에 장거리 송전선로는 RLGC를 다 고려한 분포정수회로 취급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고요. 몇 번인가요? 1번인가요? 분포정수 2번에 있네, 이죠? 2번이고요. 그 다음에 40번을 좀 보겠습니다. 40번. 자, 40번은 배전선로의 333 비접지 방식을 채용할 경우 장점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요. 답을 좀 보겠습니다. 4번이 답이네요. 4번. 자, 무슨 소리냐? 우리가 배전선로 방식을 Y결선에 직접 접지를 할 수도 있고 델타의 비접지 방식으로도 이렇게 한다고 볼까요? 두 개만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이 두 개만 예를 들어서 봤을 때 직접 접지를 하면 일선지락 고장이 발생을 했을 때 대지에 접지를 해놓은 방식은 지구를 통해서 그 고장 전류가 이렇게 파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주 고장 전류가 큽니다. 3I0에 큰 고장 전류가 들어감으로써 보호개전을 하기가 쉽습니다. 전류가 크니까. 그렇지만 비접지 계통에서의 지락 고장이 발생을 하면 지구를 통해서 갈 데가 없잖아요. 그죠? 갈 데가 없다 보니까 얘는 뭘 통해서 이렇게 전류가 영향을 주냐면 정전용량 C, 콘덴서처럼 이렇게 동작하는 이런 정전용량 C에 의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C에 의해서만 올라가기 때문에 얘들은 단위로 보면 마이크로페럿의 아주 작은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전류가 영향을 주더라도 아주 작은 전류가 주는데 그때 지락 전류가 얼마냐? 크기가 j2의 오메가 CV입니다. 죄송합니다. 누트 3이 빠졌네. 누트 3 j2 오메가 CV 값이 영향을 줍니다. 영향을 주는데 이 C 값이 워낙 작아요. 워낙 작아. 마이크로 페럿 단위야. 10의 마이너스 6 값이야. 그래서 지락 전류가 상당히 작고요. 그래서 고장 검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전위 상승값은 어떠냐? 전위 상승값. 한 상이 고장 나더라도 건전한 상, 나머지 건전한 상의 전위 상승은 얘는 75%까지밖에 상승하지 않습니다. 원래 상전압의 몇 프로? 75%. 상승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100% 이상 돼야 상승이 되기 시작하는 건데. 그렇지만 얘는 한 상이 지락되면 나머지 건전한 상의 전위 상승이 누트 300까지 올라갑니다. 안정도 측면에서는 어떠냐? 안정도 측면에서는 고장이 발생하면 고장 전류가 하도 커서 개통을 흔들어 버립니다. 개통에 영향을 크게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안정도가 나쁩니다. 안정도가 작고. 얘는 지락 고장이 생기더라도 고장 전류가 작기 때문에 개통에 영향을 덜 줍니다. 그래서 과도안정도 측면에서는 아주 우수합니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문제를 보기를 보면 4번에 일선 지락 고장 시 건전상의 대지 전위 상승이 작은 게 아니라 비접지 계통에서는 누트 300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아주 큰 전위 상승을 가져갑니다. 전위 상승이 크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절연을 튼튼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야
절연이 파괴되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상당히 좀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보고요. 17년도 이외에 전기 산업기사 2과목 전력공학 문제풀이를 이렇게 해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